자, 현대시 2강 시특 80쪽 성애꽃 한번 볼게. 자, 이 작품은 최도석이 시인이고요. 이 작품을 우리가 보기 전에도 쓰여졌던 배경을 잠깐만 알고 간다면 이때 민주화 항쟁을 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고 독재 정치를 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자, 그걸 머릿속에 일단 장착을 하는 거야. 자, 성애꽃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입김을 확 하고 불잖아. 그러면 어떻게 창에 이렇게 서리가 이렇게 뭔가 이슬이 맺히듯이 이렇게 되죠. 그거를 바로 성에 낀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걸 꽃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얘들아. 이해가죠? 진짜 존재하는 꽃이 아니라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차창에 피어 있는 성애꽃을 보면서, 그러니까 창에 시내버스를 타는데 추운 겨울이란 말이야. 버스 안과 바깥에는 온도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성의가 끼겠죠. 이걸 보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뭘 드러내죠? 연민과 애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뭐 하고 있어? 이미지화하고 있죠. 이 시에서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새벽 시내버스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그냥 버스가 아니라 새벽 시내버스야. 그리고 추운 엄동 혹한 추운 겨울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잘 드러나 있는 거야. 힘겨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타고 있는 그런 버스적인 공간이죠. 화전엔 그들이 남긴 흔적인 성의꽃을 보며 그 창가에 고통스럽지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느낍니다. 시의 마지막에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는 부조리 현실에 대한 저항이 용인되지 않는 암울한 시대상을 암시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치, 민주화 항쟁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들이 뭐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때는 되게 많았잖아. 근데 이제 면회를 보러 가고 싶지만 그거조차 허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미리 알고 가면 이 버스라는 공간, 즉 새벽 버스라는 공간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야.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자, 어떤 공간이 되는 거죠? 바로 서민들의 어떤 서민들이 살고 있고 서민들이 그 머무르고 있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런 곳이죠. 예, 견디며 살고 있어. 그렇다고 새벽버스가 나쁜 공간, 부정적인 의미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내리고 가는 그 버스 바깥은 어때요? 되게 혹독하잖아. 추워. 겨울이야. 그러니까 이 버스 안의 창가에 온도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슬이 맺히죠. 근데 그것을 꽃이 피었다고 얘기합니다. 성의꽃. 네. 그냥 성해졌다고 하면 되는데 꽃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서민들에 대한 연민과 뭐가 있는 거야? 네, 애정이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면회를 가고 싶지만 감옥에 갇힌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조리한 현실을 의미한다. 네. 부조리한 현실을 상징하고, 그죠?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주제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다루고 있구나. 새벽 시내버스는 자 새벽이고요. 시내버스예요. 네, 시 공간적인 배경이 되죠. 민중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공간이야.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찬란한 치장은 즉 뭘 얘기하는 거지? 성애꽃, 즉 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원간염은 성애를 얘기한다. 자, 이거 뭐예요? 은유가 사용된 거지? 은유법. 자, 원간염은 뭐다? 네, 성애. 하고 달린대요. 암흑, 엄동, 혹한일수록 자 어때요? 엄도 혹한 자 이거는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을 통해 암담한 시대상을 환기한다 라는 거죠. 일수록 선연이 피는 생생하게 피는 성의꽃.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엄독 혹한일수록 그 꽃은 어떻게 핀대요 얘들아? 네, 어떻게 핀다? 더 선연하게 핀대요. 자, 힘든 상황에 놓일수록 더 생생하게 핀다. 저 뭐죠? 얘들아. 그렇지. 역설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됐네. 역설. 힘들 때는 오히려 뭔가 꽃이 피워지면 안 되는데 힘든 상황일수록 더 생생하게 꽃이 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자, 힘든 상황에 우리 일반 서민들은 삶을 포기합니까? 아니죠. 새벽부터 와서 일하려고 하잖아. 그죠? 바로 서민들의 속뜻은 이런 뜻이야. 서민들의 어떤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대가 힘들수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 혹한이면 꽃이 예쁘게 피면 안 되는데 더 핀대. 그죠? 힘들수록 더 노력하는 서민들의 끈질김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다. 역설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거. 기억나죠? 이어서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총각 아이 어른. 자, 어제는 화자가 생각하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처녀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자, 여기까지를 보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죠?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바로 평범한 사람. 이 버스에 타는 사람,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죠. 즉 평범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즉 어떻게 보면 삶의 힘든 것을 다 지고 있는 이 민중을 얘기하는 거죠. 자, 민중 이들을 쭉 뭐하고 있어요? 열거하여 표현을 하였네요. 자,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삶의 흔적을 얘기하는 그들의 흔적. 간밤에 은밀히 만다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자,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그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의꽃이 피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은밀히 만났대. 은밀히 만나 피어냈대. 즉 이들의 지난날의 흔적. 뭐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의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이 들어져 있고 또한 민중의 삶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니? 얘들아, 많은 사람들 버스에 가득 찰 때 바깥에는 엄청 추면 앞에 어때요? 막 그 성에가 잘 끼잖아.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꽃이라는 얘기예요. 어딘가를 일하러 가고 어딘가를 공부하러 가고 그죠? 그런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 그 민중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피어낸 성의 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나는 자,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당연히 성의 꽃을 얘기하는 거고. 아름다움의 원간념은 성의 꽃이죠, 얘들아. 나는 무슨 전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자, 옮겨 다니며 보면 돼요. 그 꽃을요. 자, 적극적인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뭘 보기 위해서? 그래, 창가에 있는 성의 꽃을 보기 위해서. 근데 진짜 꽃이 보고 싶다기보다는 바로 누구죠? 그 꽃을 피워낸 민중의 삶을 보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예찬하고 싶다. 그런 의미인 거야. 그냥 창가에 뭐가 이렇게 얼룩졌나? 이게 아니고요. 알겠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섬세하고 차가운 꽃 이파리 아름다움. 얘도 역시 뭘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네, 성의 꽃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자는 자기는 어떻게 된대요? 네, 취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름다움에 취한다라는 얘기는 민중의 삶에서 자기는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인가? 막막한 한숨. 그쵸. 민중의 고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역시 성의 꽃을 비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창가에 이렇게 입김이 불어서 생긴 이 성의 꽃 이것 자체를 아름다움, 막막함, 그죠?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사실 뭐죠? 이것은 성의 꽃이지만 이 성의 꽃을 통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민중의 삶을 얘기하고 싶어. 끈질긴 민중의 삶. 그죠?
얼마나 막막한 아름다움이었던가. 자, 서리적인 표현 사용하죠. 그만큼 막막했다, 힘들었다. 어떤 더운 가슴이 토에는 정열의 숨결이던가. 역지 서리법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열의 숨결, 얘도 성의꽃을 얘기하는 거고, 역시 민중의 치열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막막한 한숨은 민중의 고된 삶을 얘기하는 거고, 일 없이 정성스레 입금으로 손가락으로 일이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을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그 창가에 성의꽃을 지어보고 이마를 대본대요. 그 있었던 흔적, 이 성의꽃의 흔적은 뭐죠? 민중의 삶이 녹아 들어있는 흔적이죠. 어떤 삶이죠? 끈질김, 그리고 뭐죠? 네, 고난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민중의 삶을 이마를 대고 본다라고 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행위입니까?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아니죠. 자, 누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네, 민중의 삶을 뭐 하자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행위죠. 그리고 또 어떤 행위죠? 공감하고자 하는 행위죠.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자, 이번에는 푸석한 얼굴이 떠올라요. 자, 이번에는 민중의 삶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푸석한 얼굴이 떠올라. 이건 바로 그 친구의 모습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뭐가 전환이 되는 겁니까? 네, 시상 전환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민중의 삶을 생각해 보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민중의 삶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누구죠? 네,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어. 푸석한 친구. 지금 어디 가서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시상이 전환이 되는 부분이다.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자, 같은 길을 걸었대. 우리가 그러면 상상해보자. 어떤 길이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민주적인 어떤 항쟁을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하려고 했던 걸까요? 네, 서민들을 위한 삶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화를 위한 삶. 이런 길을 갔지만 감옥에 간 거죠. 그 친구는요. 면회마저 금지됐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암울한 어떤 현실. 부조리한 현실을 상징한다. 친구여, 영탄, 감탄하고 있죠. 자, 얘들아, 이 시의 느낌이 오니? 하자는 버스라는 공간에서 아침 새벽 버스 안의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 그들이 마치 하나의 몰꽃을 피운다. 성의꽃. 비록 바깥에 혹한이 있더라도 그 꽃은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문득 그 성의꽃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네, 같은 길을 걸었던, 즉 서민들을 위해서 삶을 살고 민주화 삶을 살았던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럼에 불구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죠. 어디를 갔어? 면회를 가려고 하도 만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정리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의 성의꽃 볼게요. 성애라는 건 원래 의미가 수증기가 얼어붙은 거죠. 이것을 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걸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이런 암흑한 현실에서 살아간다는 민중의 고충 열정을 연민과 애정과 예찬을 갖고 표현하기 위해 꽃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시상의 전개 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자는 시간 공간적 배경, 새벽 시내버스의 차창을 관찰하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죠. 얼마나 이 공간에 이런 사람들이 머물렀으면, 그죠? 연민을 느낍니다. 그리고 차창 밖에 있는 하나의 얼굴이 떠올라요. 연상이 되죠. 바로 친구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시상이, 이제 여기서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죠. 친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